네, 지난 9월 FOMC에서 미 연준은 고용시장 둔화를 우려하면서 50bp 인하, B컷을 선제적으로 단행했고 그 이후에 미국의 경기는 오히려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오히려 연준의 행보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변동성이 너무 높아서 예측하기 힘든 시장인데요. 이슈와 함께 또 주목받는 ETF와 투자 전략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한국투자신탁운용 ETF 컨설팅 부장이시죠? 김성현 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딸기 농장 아저씨. 요즘은 어디 다니세요? 요즘은 날씨가 너무 더 좋아가지고 예. 조금 위로 올라갔습니다. 위로. 포천 쪽으로. 포천 쪽에. 네, 허브 아일랜드라고 허브 아일랜드. 허브 아일랜드. 굉장히 좀 잘 꾸민 곳이 있는데 그 핑크 관련된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맞습니다. 어. 모래 색깔도 핑크. 아, 핑크. 네, 그다음에 다른 인테리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네. 뭐 다 핑크색으로 했기 때문에 예. 굉장히 날씨가 좋아서 좋은 시간 보내고 왔습니다. 저는 요즘에 또 밤주스로 다니시는 줄 알았네요. 네. 아유 참 시장 보니까 이렇게 웃을 상황은 아닌데 네. 이렇게라도 웃어야지 어떡합니까? 예. 아니 지금 저 집중이 잘 안 되네요. 내일 또 노네요 우리. 네, 한글날. 맞습니다. 지난주 네. 그렇게 퐁당퐁당 놀고 이제 또 노는데 네. 지금 이제 미국, 중국 뭐 살필 게 너무 많아요. 지금 ETF는 어떻습니까 지금 시장? 한국 증시는 뭐 휴일이지만 놀지만 네. 해외 증시들은 다 열리고 있기 때문에 아마 ETF는 계속 돌아가 맞습니다. 뭐 그러네요. 예, 네. 투자자분들 굉장히 관심 많으실 것 같은데 최근 같은 경우는 중국 시장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다음 미국 같은 경우는 조금 이렇게 조정 또는 뭐 반등을 제한적으로 겪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국내 ETF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반대로 이렇게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한 주 동안의 개인 순매수 상위를 보게 되면은 흔히 말하는 파킹형 ETF라고 많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증시 안정 자금 쪽, 그러니까 어떻게 주식 방향이, 증시 방향이 흘러갈지에 대한 아직 방향성이 확실하지가 않기 때문에 여전히 파킹형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상반기 같은 경우 AI 빅테크가 굉장히 큰 반도체 포함해서 테마였습니다만 그래도 최근에 시장이 좀 흔들리면서 S&P 500이라든지 배당 성장 같은 종목들이 많은 투자자 자금이 몰리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 국채가 다시 금리가 조금 오르긴 했습니다만 맞아요. 여전히 큰 방향성 자체는 금리 인하에 베팅하는 투자자분들이 여전히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반대로 개인 순매수 하위를 한번 보게 되면 네네. 좀 재미난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이 굉장히 급등을 하고 있고 오늘도 아마 좀 관련된 정책 발표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중국 시장이 오르면 오를수록 한 3, 4년 정도 고생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투자자분들이 좀 오히려 매도를 하는 그런 현상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아까 개인 순매수 상위 5 네. 이쪽이 보니까 전부 일종의 채권 쪽에 투자를 하신 거네요. 맞습니다. 네. 미국 아무래도 이게 그 최근에 주식시장에 대한 변동성은 늘어나고 있는 반면 채권은 그래도 금리 인하에 대한 방향성이 어느 정도 정해진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미국 30년 국채 관련된 투자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주일 전에 들어갔으면 지금 수익률은 안 좋겠는데. 네, 일주일 전에는 안 좋고요. 최근에 대신에 한 2, 3개월 정도 이 수익률을 보게 되면 한 10% 정도의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이 어려울 때는 이 주식과 채권의 이 상관계수가 좀 반대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식 시장이 좀 어려울 때 채권 가격은 좀 상승하는 그런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상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자산 배분 측면에서 미국 장기채에 대한 수요는 계속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이것도 수 진짜 있습니다. 타이밍이네요. 맞습니다. 예. 네. 예. 아니 그럼 금값이 올라가는 것도 좀 네. 그러한 이유로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우선 최근에 금 가격이 정말 금값이 예. 됐습니다. 그래서 금 가격이 굉장히 금값이 금값이 금값 됐다. 금값이 네, 금값이 네, 네.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금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는데 여러 요인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금리가 조금씩 하락하고 있는 측면이 좀 클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요즘 뉴스만 트면 전쟁 얘기도 많이 나오고 중동발 불안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그런 안전 자산 중에 하나인 금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과거 같은 경우는 금은 아무래도 원자재이기 때문에 좀 가격의 변동성이 높은 측면이었습니다만 최근에는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면서 금을 사실 원유 투자하듯이 막 단기간에 10%, 20% 이렇게 수익을 노리는 투자자분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자산의 한 5%에서 10% 정도는
포트폴리오에 대한 편입을 통해서 기존 자산 간의 상관계수를 낮추고 꾸준히 이런 불안한 요소가 있을 때 수익을 내는 그런 투자법들이 계속 인기를 끌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중국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이제 발표하고 있는 중인데 네, 이제 뭐 심지어 10조 위안 배팅까지 나오더만요. 네, 네. 지금 여기서 증시 관련한 부양책 내용이 있었던가요? 네, 뭐 증시 관련돼서도 좀 부양책들이 네. 좀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사실 최근에 이 중국 정부의 이 부양책 발표를 보게 되면은 어떻게든 이 주식 주가를 좀 끌어올리겠다라는 강력한 의지가 좀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주식 주가에 대한 그동안에 조금 이렇게 무관심했던 측면들을 좀 더 이렇게 정부가 좀 관심을 좀 기울이면서 적극적인 정책을 투입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유가증권 담보를 통한 뭐 유동성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금리 인하 그런 것도 있고 적극적으로는 자사주 매입에 대한 재대출 또는 주식 안정 기금에까지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좀 더 저희가 강력하다고 느껴지는 이유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조금 더 시장 상황에 따라서 좀 더 적극적인 이런 주식 관련된 정책 지원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중국 증시에 대한 상승 흐름은 뭐 변동성이 좀 높은 상황이긴 합니다만 어느 정도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국 관련 ETF 국내에도 많이 상장돼 있잖아요. 네네. 혹시 이 부양책 발표 전후로 어떤 수익률의 차이가 있었나요? 네, 뭐 전후에 대한 차이가 굉장히 큰데요. 네. 주식 그 주가 같은 경우는 전에는 굉장히 좀 하위권으로 많이 맴돌았습니다. 근데 제가 어제 체크했는데 국내에 상장된 이 중국 관련 ETF가 한 900개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상위 한 50개 이상의 ETF, 중국 관련 ETF들이 상위 수익률을 휩쓸고 있을 정도로 ETF 수익률이 굉장히 좋은데요. 숫자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네, 중국 부양책 발표 이후에 뭐 50% 이상 와. 오늘 상승한 것까지 반영하면은 한 60%까지 상승한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 50%, 40%, 네, 못해도 30% 이상의 굉장히 높은 급등하는 이 수익률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관련된 ETF들이 전부 다 좀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뭐 대표 지수라든지 아니면 특히나 이 테크 관련된 종목들이 좀 많은 급등을 좀 이끌고 있다라고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미국이나 뭐 국내 같은 경우는 좀 주식시장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렇지만은 반대로 중국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투자자분들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9월 24일부터 10월 4일 종가 기준이라고 된 거 보니까 네, 열흘 동안에 저만한 수익률이 난 거예요? 맞습니다. 우와. 네, 그러다 그 이전에는 또 네, 지금 넣어놓은 지 오래된 돈들은 네. 저만한 수익률은 아닐 테고 네, 고점 기준으로 보게 되면 아직도 마이너스 30%. 아직 또 네, 고점 아직도. 대비로는 네, 그렇지만 마이너스 70%가 마이너스 30%가 된 게 일주일만이긴 하니까요. 마이너스 70%가 마이너스 30% 온 게 일주일 만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60-70% 정도의 마이너스 구간에서 최근에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뭐 고점 기준이긴 합니다만 여전히 한 마이너스 20%, 30% 정도의 좀 구간이긴 한데요. 그래도 굉장히 빠르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이 이렇게 반등하면 할수록 ETF 투자자분들은 좀 더 자금을 투자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한 2, 3년 동안 고생을 하신 그 자금에 대한 좀 매도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아하. 매도가 나오고 있다. 네, 고생을 해서. 네, 좀 이해가 가능한 부분이긴 합니다. 네, 너무너무 기다리기 힘들었던 거죠. 맞습니다. 아니 뭐 이래저래 수수료 내고 뭐 하고 해서 몇 년 동안 마이너스 70% 간 게 마이너스 30% 왔다고 해서 고맙다고 하면서 털고 나온다. 아 이렇다면 이건 투자도 아닌데. 네, 그렇지만은 저희가 중국 시장이 최근에 좀 많이 어렵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중국에 대한 관심은 그래도 최근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관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저희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장님, 네, 저도 뭐 여의도 생활했습니다만 네. 가끔씩 보면은 점심 시간에 와 쏟아져 나오시잖아요. 맞습니다. 증권맨들 네, 네, 보고 있으면 다들 투자자분들이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ETF가 되고 뭐가 될까. 네, 저 내 돈 갖고 다 월급 받아 가시는 분들인데. 네, 늘 감사한 마음으로. 예, 네. 어지간하면 참 벌게 해줘야 되는데. 아, 그럼요, 맞습니다. 네. 다들 뭐 2020년, 2021년 생각만 해가지고 네. 뭐 돈은 재워두면 안 돼. 돈이 그래도 돈을 ETF는
하지만 그 네. 그거 해야 돼, 뭐 이러고 수수료는 그렇게 하는데. 세진 않잖아요. ETF가 나면 수수료 세지 않죠. 야, ETF 근데 는 중국 특히나. 관련해서 900개나 있다니 엄청나네. 아닙니다. 전체 ETF가 900개고 전체가. 예, 그 중에서 상위 한 50개 정도가 상위 전체가 수익률로 제가 잘못 들었네요. 그렇죠. 네. 근데 저희가 여기서 또 교훈이 역시나 자산 같은 경우는 완벽한 하나의 투자처, 완벽한 ETF 하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라든지 아니면 섹터라든지 이런 좀 다양한 분산 투자가 역시나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달리는 코끼리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달리는 코끼리. 네. 아니 지금 이거 인도를 계속 올라타야 됩니까? 이거 지금 달리는 코끼리. 나와야 됩니까? 중국이 부양책 내놓으니까 인도가 조금 흔들리는 것 같던데. 예, 인도가 최근에 네. 워낙 거의 매일매일이 고점이다. 그다음에 최근에 8월 정도에 미국 증시가 급락했을 때도 오히려 인도 증시는 좀 견고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대신 최근에 조금 더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도 저희가 생각하는 인도는 단순히 넥스트 차이나를 넘어서 좀 비욘드 차이나로 저희가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좀 타임머신을 한번 타고 좀 시간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인도가 과연 중국의 예전에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었을까를 한번 보게 되면 어허. GDP 수준이라든지 아니면 중위 연령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지금의 인도는 2006년 또는 2007년의 중국과 굉장히 유사한 상황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높은 성장을 저희가 예상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인도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신에 저희가 앞서 중국 사례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인도가 굉장히 좀 좋은 유망한 그런 투자처 중에 하나입니다만 모든 자산을 투자하기보다는 자산의 일부분을 조금 더 장기간으로 분산해서 투자하면 좋을 거라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지금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전 세계 생산 가능 인구 점유율이라든지 아니면 이 소비에 대한 그런 활발한 폭발적인 성장 같은 것을 보게 되면은 인도에 대한 관심이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가 한 15년 전에 중국에 대한 그 폭발적인 성장성을 먼저 본 것처럼 인도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